말 관련 상식 및 법규, 기출문제 함께 풀기 1부 시작하겠습니다. 76. 말 유통시장의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 가격이 수량보다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 3. 기대 효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4. 유통 경로가 비교적 단순하다. 정답은 1번이고요.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즉,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살아서 생물 움직이는 거니까 어쨌든 운송비도 많이 들고, 뭐 해외에서 오면은 검역이나 비용 같은 것도 좀 많이 들고, 뭐 이런 그거에 따른 인건비, 운송비, 시간 이런 게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그 거래에 따른 비용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이 이제 옳지 않은 게 1번이 되겠고요. 가격이 수량보다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 얘기는 일단은 말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 말보다는 좋은 말 하나가 더 비싸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격은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기대효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연필을 샀으면은 이 연필이 글씨가 잘 써진다, 이런 게 딱 기대가 되는데, 말 같은 경우에는 얘가 대회를 나가서 상금을 탈지, 아니면은 그 종축으로서의 가치가 좀 있어서 교배를 할지, 아니면 손님들한테 기승을 태울지, 관상용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이렇기 때문에 좀 이거를 말을 구입해서 무엇을 얻을 거냐, 이게 좀 다른 재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명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효용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통 경로는 비교적 단순한 걸로, 다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다른 재화는 생산자, 육성자, 소비자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데, 말은 생산자가 육성자가 좀 동일한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도축도 해야 되고 가공도 해야 되고 도매상 같다 소매상 같다 이런 것도 있는데, 말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간소화되다 보니 유통 경로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7. 다음 보기 중 말산업 경영의 특수성만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수행 업무의 위험성, 나 말산업 분야 업종의 다양성, 다 기후 영향성 및 장시간 근로, 라 적은 시설 투자 비용, 마 투자비 회수의 단기간 소요. 1. 가나다, 2. 나다라, 3. 가다마, 4. 나라마. 정답은 1번이고요. 말산업 경영의 특수성은 6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산업 분야 업종의 다양성, 두 번째로 사업의 소규모성, 세 번째로 기후 영향성 및 장시간 근로, 네 번째로는 수행 업무의 위험성, 다섯 번째로 전문 업무와 단순 업무의 병존, 여섯 번째로 많은 시설 투자 비용 및 투자비 회수의 장기간 소요, 이렇게 있고요. 정답만 먼저 설명드리면 마사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어야 되고 또 인건비도 또 있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가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도 돈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말, 먹이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거 다 생각을 하면은 운영비도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투자비 회수에도 다른 사업에 비해 좀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이죠. 솔직히 시골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빼고 운영비만 이상만 건져도 다행이다 이런 데도 좀 영세한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비 회수의 장기간 소요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답만 생각하면은 라하고 마 들어간 거 빼면은 1번만 남으니까 이제 답 1번 되겠고요. 말사육분화 업종의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말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야가 좀 다양하게 있다. 따라서 분야 업종이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각종 통계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영세한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평균 종사자가 3명 정도 되는 게 이제 통계에 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밖에서 하는 스포츠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위에 많이, 추위에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말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리고 또 밤중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시간도 장시간에 있는 거 이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말 자체가 좀 자주 놀라는 동물이고 덩치가 있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업무 자체가 좀 위험한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의학 정도까지의 그 전문성도 필요하고, 뭐 말에 대한 장제라든가 이런 세세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적인 그런 업무고 있는 반면에, 뭐 단순하게 뭐 현장에서 뭐 짐을 나른다든가 뭐 그런 또 몸물로 쓰는 그런 업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업무와 단순 업무 같은 병존한 이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78. 기본적 마케팅 믹스에는 상품, 가격, 촉진, 장소가 있다. 다음 중 상품 요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질, 2. 인적 판매, 3. 상품 계열, 4. 브랜드. 정답은 2번 인적 판매가 되겠고요. 그 확장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7P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확장된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7P는 기본적인 마케팅 믹스가 있고 추가된 마케팅 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마케팅 믹스는 4P, 그러니까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러니까 상품, 가격, 촉진, 장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people, process, physical evidence, 사람, 과정, 물리적 증거가 추가돼서 추가된 마케팅 믹스 3가지 해서 총 7개의 P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상품에 관한 그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그 내용, 그 내용인 물리적 특성, 품질, 보조 서비스, 상품 계열, 브랜드가 있고요. 그 프로모션, 촉진에 관한 그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그 요소에 관한 내용으로서는 인적 판매, 광고, 판촉, 홍보, DM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요구했던,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 상품 요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에 품질, 상품 계열, 브랜드, 요거는 이제 상품에 해당하는 거지만 인적 판매는 프로모션, 촉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 자본의 조달 방법은 단기 자본 조달 방법과 장기 자본 조달 방법으로 구분한다. 이 중 단기 자본 조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주식 발행, 2. 사채 발행, 3. 팩터링, 4. 리스. 정답은 3번 팩터링이고요. 장기 자본의 조달 방법은 뭐 주식 발행, 사내 유보, 사채 발행, 장기 차입금, 리스 이런 방법이 있고요. 단기 자본의 조달 방법은 단기 차입금, 신용거래, 팩터링이 있습니다. 주식은 뭐 이렇게 그 회사나 그거의 가치를 그 증권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어쨌든 그 한 주당의 그거를 그 가치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는 뭐 이런 형식이잖아요, 주식은. 그리고 사채는 그 담보나 이런 걸 맡기고 뭐 이렇게 사채 시장이나 이런 데서 돈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리스는 물건을 갖다 쓰고 리스 회사한테 매월, 뭐 매분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발행이나 사채 발행 리스는 기간이 깁니다. 근데 팩터링이 뭐냐? 팩터링은 이제 기업이 그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 그러니까 제가 뭐 물건을 판매한다면 물건을 먼저 주고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요 채권을 실제로 돈을 받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를 하거나 요 채권을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거래 상대방이 저한테 돈을 주면 바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 채권을 가지고 그 금융기관에 양도를 해서 그 좀 돈줄이 막혀 있을 때,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이제 자금 좀 회수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은행에 주고 요거를 주고, 그러니까 이 매출 채권 자체를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현금을 융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은행에는 그러니까 저와 거래했던 당사자가 은행에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자금 회수에 관한 위험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금융기관에 은행에다가 넘길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받을 돈 가지고 이거를 은행에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빨리 현금을 융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팩터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